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를 찾아서 18개 시군 번영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죠. 근데 이 자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진만 찍고 가느냐? 왔으면 앉아서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쌍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시사포커스TV라는 채널에서 유일하게 생중계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사포커스TV 측에서 해당 부분을 편집해서 삭제를 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내려받아서 많은 채널에서 공유를 했는데 그 영상들마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고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시사포커스TV 측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거죠.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 구글 드라이브에 이 영상을 저장해놓고 그 영상 링크를 공유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는 청년의 꿈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있죠. 여기에 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공유를 할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 보다 말고 그 영상 보러 가시나요? 또 의리가 있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그 영상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왜 이렇게 번번이 윤석열 후보가 사고만 치면 편집하고 삭제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풀 영상은요 26분 8초입니다. 그 중에 윤석열 후보가 행사장에 발을 들여놓고 나가기까지 21분 33초 동안 현장에 머무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해서 참석자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 딱 2초만 하고 정준하 연합회장이 참석자들을 소개합니다. 각 시군 번영회장들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이 번영회 연합회 측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현안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 7분 20초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의문 전달식하고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행사를 마칩니다. 기념사진 촬영할 때 구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파이팅, 이렇게 구호를 하고 마칩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퇴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영수 태백시 번영회장이 이러려고 사람 오라고 했냐, 순서 바꿔서 얘기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항의를 시작하고 한 명이 더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쌍욕도 오가고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소란이 있는 장면은 한 4분 정도가 됩니다. 근데 끝까지 촬영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촬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4분 정도 이 소란이 연출되는데 시사포커스TV에서는 이 4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올린 게 아니고요. 실시간 중계한 영상을 뒷부분만 편집한 거예요. 유튜브 자체 기능 중에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일부 잘라낼 수 있는 이런 편집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편집을 하면, 이 실시간 중계를 하면 옆에 이 실시간 채팅창이 있잖아요. 근데 이 편집을 하면 이 실시간 채팅 다시 보기가 막힙니다. 보이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영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에 1박 2일 머물렀는데 이 시사포커스TV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강원도 행보에 대해서 영상을 무려 10개를 넘게 올립니다. 대충 세보니까 한 12개, 11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이게 회자되면서 성지가 돼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그리고 그만큼 광고 수익도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왜 해당 부분을 편집했을까?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굳이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해당 부분을 편집해냈을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사포커스 회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는 박강수 전 회장이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마포갑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전 시사포커스 그리고 시사포커스TV 회장이라고 이름을 적고 있죠. 그리고 이 박광수 회장은 지금도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대선과 관련한 글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 칼럼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언론사의 논평이나 칼럼이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수준의 글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사포커스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은 이 박강수 회장의 부인 김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 소란을 일으킨 2명 가운데 1명은 번영회장단도 아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항의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 전영수 태백시 번영회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사람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태백시 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명, 뒤늦게 항의에 가담한 나머지 1명, 이 번영회장단 측에서는 그 사람은 경기도 양평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양평에서 왔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온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날 이 연합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주되게 건의하고 주된 이 현안 사업으로 설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양평 용문역에서 홍천을 잇는 이 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양평에서 춘천까지는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쪽 동쪽 끝에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이런 데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이면 얼마든지 춘천까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용문역, 용문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온 것 아닌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번영회 측에서는 강원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어라면서 뭔가 배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그 속사정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TV뿐만이 아니고 강원일보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목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최초에 이 행사 직후에 올라온, 행사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올라온 보도인데, 여기에는 사진 찍으려고 왔나, 강원 18개 시군 번영의 소란,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제목을 달았죠. 근데 1시간여 뒤에 동영상을 삭제했을 때쯤에는 윤 후보 강원 번영회 요청 적극 반영, 일부 소란도 이러면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제목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날 밤 9시 34분에 다시 한번 제목이 바뀌는데요. 윤석열 후보 강원도 번영회장단 간담회 진행시간 놓고 소란. 진행시간 놓고 소란. 그러니까 왜 소란이 벌어졌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런 걸 제목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제목을 마사지를 또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실제 강원도 지방 일간지나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마사지하고 제목으로 마사지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사고를 쳤는데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한다, 편집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당장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SBS 유튜브 채널에서 앞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시사포커스 TV가 이번에 뒷부분을 삭제했다면 SBS에서는 앞부분 1시간여 동안의 영상을 통째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전을 찾아서 청년들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 위드 성렬이 형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이날 1시간을 넘게 지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 행사가 부먹 찍먹, 그리고 뭐 즐겨 듣는 음악이 뭐냐, 또는 대전의 맛집 좀 추천해달라, 이런 한가한 소리를 했던 바로 그 간담회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5분이 늦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KBS에서는 이 정시에 이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SBS는 이 앞부분 지각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KBS는 전체 풀 영상이 1시간 45분 36초인데 SBS는 지금 남아있는 영상이 41분 29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시간 채팅 다시 보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앞부분을 이 유튜브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를 한 거죠. 근데 웃긴 게요. 이 SBS 영상 밑에 고정 댓글, SBS가 고정해 놓은 댓글입니다. 공지 댓글인데 49분 45초부터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상 전체 길이가 41분인데 49분부터 행사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얘기는 뭡니까? 편집해서 삭제하기 전에 여기부터 보시면은 본행사가 시작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이라도 있으면 이 고정 댓글이라도 수정하든지 삭제하든지 할 일이지, 영상만 삭제하고 고정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보면요. TV조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에 TV조선이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 이 국제 행사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중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프롬프터가 나오질 않으니까 한 1분 30초 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장면 많이들 보셨죠? 근데 TV조선은 이 행사 직후에 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통으로 삭제해버렸어요. 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본인 채널에서도 본인 채널에 본인이 출연해서 발언했는데 그게 또 문제되는 발언이 있어서 본인이 또 그 영상을 삭제한 적도 있습니다. 9월 29일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주택 청약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 직전에 경선 후보 토론회장에서 나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해명하겠다고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한 건데 여기에서 또 이 치매 환자 언급하면서 치매 환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이런 표현을 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 영상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마사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언론사 사주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거기 잘 보여서 나중에 또 공천받아야 되니까 이런 이유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발적으로 삭제한다. 두 번째, 청탁을 받는다. 자발적으로 삭제한다면 앞서 사주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발로에서 삭제를 했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청탁을 받는다는 거는 이 중앙매체 같은 경우는 메이저 매체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선대위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그 누구 간부 정도에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죠. 본부장님, 국장님, 이거 우리 후보한테 좀 곤란합니다. 이것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지방 매체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시도당을 통해서 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뭐 해당 기자랑 통하면 기자한테 전화해서 이번 그 영상 좀 편집 좀 해줘. 우리 후보님 곤란해. 김 기자, 나를 봐서 내가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광고 한번 줄게. 이러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시도당에서 팀장한테, 국장한테 또는 편집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당 사정도 좀 봐달라. 우리 후보 좀 잘 봐달라 라면서 이렇게 청탁을 해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당하지는 않죠. 생중계를 풀 영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노라고 생중계를 해놓고 정작 후보가 실수를 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영상을 삭제해버린다. 어떤 경우라도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웃긴 게 아니라 무서운 거라고.